자, 제가 어제 한국 최대의 자산운용사 라임, 강남을 중심으로 5조 원 이상의 지금 펀드 잔액이 남아 있는데 1조 6천억의 지금 펀드가 환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자, 정권은 3일 회계 법인을 통해서 2월 달까지 이제 회계에 대한 분석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주 인물들이 지금 이미 사기를 치고 도주도 하고 실제로 이 회사가 지금 어제 사업을 한 행태 또 펀드 상품을 모집한 행태에 대해서 또 이미 사고가 났는데도 이 펀드 해지를 못하도록 환매를 못하도록 시간을 끌은 행태 그리고 이들이 지금 코스닥의 회사들을 지금 투자한 행태 등을 봤을 때 또 거기에도 범죄 행위들이 파킹 같은 것이 발생이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알려진 것보다 엄청난 범죄 행위가 조직적으로 여기에 들어있고 또 이렇게 기업 사냥꾼들, 코스닥의 기업 사냥꾼들하고 결부되어 있는 것도 그래서 주가 조작을 한 것도 그 회사의 주식을 조작한 것도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남부지검의 정권범죄 합수단도 지금 어제 직제 개편으로 없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라임 자산운용에도 권력 실세가 하나 개입되어 있다. 한간에 깊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인수합병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돌려막기식 인수합병이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주요한 정치인이 결부되어서 지금 라임의 사모펀드를 공모펀드도 아닌 사모펀드를 은행 창구를 통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창구를 통해 파는 일도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조사해오고 있던 부서가 남부지검 정권범죄합수단인데 이 부서도 직제 개편으로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남부지검의 정권범죄 합수단도 없어져 버리면 여의도에서 주가 조작꾼들만 살판나게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 남부지검의 정권범죄 합수단이 조사해오던 라임 사건도 지금 조사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권력이 결부된 엄청난 범죄들, 돈과 결부된 범죄들을 다 덮기 위한 것이 문재인의 의도냐?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 이종필이라고 하는 전 라임의 부사장 겸 CIO, 즉 최고 운용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종필이 책임을 지고 어디에 투자할 건지 펀드 자금 운영을 책임지고 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주 직전에 라임의 돈 100억까지 털어서 도망을 가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기가 찬 이야기죠. 그런데 이종필이 지금 호주에 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출국을 했으면 출입국 이력이 드러나야 될 건데 전혀 안 나와서 국내에서 이 카드 사용 등 이런 흔적들을 다 숨기고 지금 도주했을 거다.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규건한테 주식을 줬던 노건 C&I의 정상훈이라는 사람도 이런 이종필 비서단 통로로 도망을 갔다가 지금 잡혀왔는데요. 근데 미랑 등을 통해 해외로 도피했다면
여러 국가를 거치면서 본인의 지금 여권을 사용해서 이 사람의 소재지 파악이 가능할 건데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는 호주 도피 정황이 나온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거쳐서 아마 밀양으로 이렇게 호주로 가지 않았나. 지금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1조 원 규모의 라임 자산 운용을 작년 7월 말 기준으로 5조 7천억 규모로 키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대신증권 그리고 IBK 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라임 운용이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로 출범한 2016년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라임의 메자닌, 사모, 사채, 무역금융펀드 등에 대한 투자를 본인이 다 담당했는데 현재 문제가 된 부분은 이 사람이 담당하던 분야에서 발생한 지금 펀드 운용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융당국은 라임에서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원종준이라는 사람이 기여분이 1조라면 나머지 4조 7천억을 다 이종필이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종필이의 은닉 자산이 엄청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외관상으로 피해가 1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다 드러나면 2조가 될지 3조가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라임에서는 현재 피해자의 지금 피해 보상에 쓸 수 있는 유동화 자금이 200억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빼돌린 돈 등을 다 뺏어야 되는 거예요. 자, 금감원은 라임 운용 실사를 3일 회계법인에 마쳤고 실사가 끝나는 대로 수사 의뢰한다는데 솔직히 말하면 도망가고 정리할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도 들어요. 그래서 이종필이 해온 공격적인 인수합병 M&A가 전부 불법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검찰은 지금 상장 폐지를 앞둔 코스닥의 몇백 원짜리 회사의 전환사채를 사들여 가지고 자금을 빌려준 뒤에 기업의 무자본 M&A 세력과 결탁해서 그 주식을 띄우는 이 작업을 한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정권범죄 합수단을 만들어서 라임 자산 운용이나 상상인 같은 이런 좀 이상한 데를 수사를 해서 여기에서 발생하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장난들을 다운시키는 역할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상상인 같은데도 유준은 이 그룹 대표가 1월 9일 날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됐고 라임도 사태가 이 정도로 지금 돼 있는 것도 검찰 조사로 지금 이종필이가 조사를 받던 중에 주가 조작이나 횡령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도망을 가게 되면서 지금 그나마 이 정도로라도 됐는데 근데 이종필이 이제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면 여기에 엄청난 기업들이 또 정치인들까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던 남부지검의 정권범죄 합수단이 이제 폐지가 되어버리면서 주가 조작업계에서는 일주일 전부터 이게 폐지된다고 난리였고 검찰 수사를 받던 상상인과 신라젠의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문을 닫기도 전에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신라젠은 1월 14일 4.94%나 올랐고 상상인은 각각 11%, 또 상상인 정권은 24%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정권범죄 합수단까지
없어지면 아마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주가 조작꾼들에 의해서 혼탁해지면서 난리가 날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20팀이 작전을 하면 주가 한 팀 정도나 조사를 받을까 말까 하는데 앞으로는 어떡하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라임이 지금 부산저축은행의 대자뷰를 지금 불러오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리조트를 개발하는데 1억 달러를 대출했다가 이렇게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하면 생각나는 게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가 심각했지요. 부산저축은행도 캄보디아 프놈펜 주변에 신도시 사업을 한다며 3천억을 갖다가 줬다가 돈을 거의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돈이 부실화되기 시작하며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했고 지금 아직 해소하지 못한 돈이 캄보디아에 투자했다가 총 6,700억이고 피해자가 3만 8천 명입니다. 근데 어떻게 부산저축은행에서만 3천억이 넘는 돈을 빼갈 수 있었느냐라는 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지금 중심에 법무법인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그 법무법인이 부산이라는 데입니다. 다 알다시피 노무현, 문재인이 관련되어 있던 법무법인이에요. 그런데 법무법인 이 부산은 노무현 시절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부산저축은행에서 59억의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노무현 정권 동안에요. 그래서 이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임했던 시기에 문재인이 이제 대표에서는 물러난 시점이었지만은 청와대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가 민정수석일 때 금감원의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 대량 인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전화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라임 자산운용의 캄보디아 프로젝트에는 또 다른 이 법무법인이 하나 등장하는데 여기는 지평이라는 거예요. 강금실이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대표 변호사였던 김지영 전 대법관은 탈원전을 하기 위한 신고리 5.6후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었고 또 노무현 때 청와대 행정관이던 김영문 관세청장도 지평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임 자산운용도 지금 부산저축은행처럼 이 친노 친문 인사들이 관련된 로펌과 또 엮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왜 금융당국이 이제 이 라임이 정권과 얽힌 지금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해 문제를 지적해야 될 건데 오히려 이 금융당국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도 금융당국이 부실 징후를 포착한 게 이제 터지기 직전인 2010년이에요. 자, 감사원은 그때 금융감독원을 감사한 뒤에 금감원과 애금보험공사에 부산저축은행 지금 재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지만은 그냥 흐지부지 되고 1년 2개월 뒤에 경찰의 요청이 있고서야 감사원이 감사보고서를 경찰에 넘겼는데 압수수색 직전이었는데 그때 감사원장이던 김황식 전 총리는 감사를 완화해달라는 청탁 로비가 있었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불법 거래가 등장한 것은 2019년 7월인데요. 사건이 불거지고 의혹이 터져나오던 7월 말에도 금감원은 뒷짐을 지고 있었고 금감원 관계자들은 라임의 자산운용 규모가 급증하면서 파생상품 거래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게 아니냐는 민원과 제보가 들어오고 있지만은 그냥 우리는 한번 관찰만 해보고 있다라는 수준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사법부가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가 하면 지금 부산저축은행을 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했던 캄보디아 투자의 현지 사장이었던 이상호라는 사람, 이 사람이 돈을 다 빌려간 사람이에요. 캄보디아에 투자한다고. 법원이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요. 라임에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성수 금융위원장이 라임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권 전체의 문제이므로 합심해달라고 1월 20일 날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제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사태로 금융의 신뢰가 문제가 되니 은행장이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 통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내부 통제에 신경을 써달라는 것은 밖으로 말이 안 나가도록 좀 통제해달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키코 사태나 BLF 사태나 파생계라 펀드 사태나 이번 라임 사태도 은행이 조금씩 손실을 감당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피해자한테 몇 프로 보상해주고요. 그런데 키코나 이 파생계라 펀드 문제는 그야말로 시장의 금리 변동으로 이렇게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입은 손실이 그러면 누가 이득을 받는가를 특정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저한테 조언을 내준 금융 전문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임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자금은 특정 소수의 손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이득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키코하고 DLF 사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키코나 DLF는 그야말로 이자 변동에 의해서 지금 누가 이득을 받는지 예측이 불가능했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라임 사태는 명백하게 이득을 본 놈들이 적시될 수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금융위원장이 판매사에 불안전 판매라는 것은 투자자에게 이 특정 투자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고가 생겼을 때 고객이 이 금융상품을 판매한 기관과 네가 내한테 위험을 다 고지하지 않고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팔았다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이 이런 부분에 불안전 판매를 해서 발생한 문제인 양 하지 한마디로 특정 세력이 이득을 얻기 위해 이런 식의 투자를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금감위원장이 당연히 검찰에다가 라임 임원을 고발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것 자체가 라임 사태도 부산저축은행과 똑같이 권력 핵심이 결부됐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